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청년 창업 미래를 열다는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창업 기업들의 치열한 창업 과정과 또 그간의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희망 마케팅 전도사 맹명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창업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런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셨나요? 그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체험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창업하고 싶었습니다. 아, 역시 보는 안목이 다르시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좋은 이제 경제 경영서를 좀 읽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제가 미리 체험해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앞으로 아마 그 창업들이 그런 컨텐츠 창업들이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고민하게 될 때 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네, 아무래도 제작비 등이 만만치 않게 네, 들기 때문일 네, 텐데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 사업 계획서를 짜야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요. 비용에 대한 문제죠. 재무적인 문제를 거론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내역과 그다음에 자금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전문 기관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입니다. 궁금하시죠? 어서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춘희 테크노파크. 이곳에 앱북을 제작하는 문희 퍼블리싱의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앱북은 초등학생 대상의 역사 이야기. 특이한 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오감 체험용 멀티미디어 앱북이라는 사실이다. 외계에서 온 캐릭터가 다시 집에 가기 위해서 시간 여행하는데요. 그 매개체가 가야금이 됩니다. 가야금의 12줄이 바로 시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12가지 시간 여행,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12가지 여행을 거치면 가야금이 타임트랙을 변해서 이제 외계에 있는 아이 키키만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0여 년간 라디오 작가로 활동하며 동화책을 쓴 문숙현 대표에게 창업이란 말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다. 움직이고 만지고 소리가 나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렬해진 것이다. 컴퓨터에 관해서는 문맹이나 다름없었던 문숙현 대표가 앱북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처음에 이제 솔루션을 판 개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 작가님 컴맹은 문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되게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팔고 나서 얘들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들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어요. 꼭 놀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잘 만들지 몰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초빙했다. 그야말로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앱북이라는 것 자체에 그다지 큰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종이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작업은 이제 중간중간 수정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종이책에서는 담을 수 없는 이제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더빙 작업, 음악 작업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제가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렇게 스마트 한국사가 탄생했다. 스마트 한국사는 외계에서 온 캐릭터 키키마가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12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가야금이 완성되는 스토리다.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과 열정이 아깝지 않을 때는 고객들이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다. 서울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그림에 학생의 손끝이 닿자 원신들이 진화하는 과정, 동굴의 벽화가 그려지는 모습이 자세히 보여진다. 그냥 책은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긴 하지만
계속 넘기려니까 팔이 아픈데 얘는요 그냥 터치만 하면 설명도 나오고 간단하니까 많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간단하고 편리한 작동법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애니메이션이 더해져 역사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스마트 한국사의 강점이다. 아이들이 책으로 읽었을 때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해서 역사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직접 아이들이 터치하면서 페이지를 넘겨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즐거워하고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힘이 불끈 솟는 문숙현 대표.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다. 저희가 힘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특히 역사를 한 코스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또 이제 새로운 그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이 자리에 왔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단들이 남아있지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에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용기와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책이 살아난다. 스마트 한국사. 네, 제가 교과서로만 역사 공부를 했을 때는요, 네. 굉장히 어렵고 또 지루하게 그렇죠, 여겨졌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 한국사에서는 네. 그림뿐만 아니라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제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작동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고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그런데 교수님, 네. IT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네.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웹 디자인이라든가 웹 기획자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구현해내겠죠. 근데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스마트 한국사 만나면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분야는 어떤 마케팅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망이 밝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2015년도가 되면 스마트 환경의 학교가 이제 오픈이 돼서요. 이제 종이가 없는 이제 학교가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IT 기술, 융합된 기술을 통해서 전망이 맑다고 보겠고요. 네. 이제 결국 이것도 결국 체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체험한 중에서 좀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 컨텐츠의 전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케팅이 진행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똑똑해진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기업 문희 퍼블리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